교수님 너무 어렵게 가시는데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초등학교 수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진짜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건 점성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점성을 명리가들 또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겁니다. 전부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수업 내용에 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건 마지막에 있는 그 글리프 외우기 그게 끝이에요. 사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지금 그 줌으로 접속한 선생님들은 제가 자료를 인쇄를 못 해드렸는데 좀 이따가 제가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 통해서 오늘 이 PT를 보내드릴 건데요. 예, 오늘 그 내용은 그 학습의 목표는 마지막에 글리프의 행성 10개 그 다음에 그 사인 12개 글리프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열어보는 정도. 이게 다예요. 2교시는 그 내용으로 중심으로 갈 거고요. 지금까지 1교시에서 설명했던 건 점성을 명리가들이 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태양계와 우리가 이제 천동설, 지동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대화를 나눴구나.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뭐 우리가 막 그 과학 중고등학교에 나오는 과학 용어를 접하기를 떠나서 이렇게 그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태양 중심의 시각이 실제 우주의 태양계인데 이게 우리가 보는 차트는 그 앞 페이지에 있었던 지구 중심 그 컨셉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주는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앞에 보시면 비너스가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원형 운동을 해요. 실제로 원형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지구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비너스를 바라보면요. 비너스가 이렇게 돌 때 지구도 돌겠죠. 같이 이렇게 따라 돌아요. 따라 돌다 보면 갑자기 그 비너스보다 지구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비너스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먼저 지나쳐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가다 보면 그쵸, 추월하면 옆에 있는 차도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차가 옆에 힐끗 보면 달려 있어요, 멈춰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다가 보면 지구하고 비너스하고 똑같은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비너스가 지구에서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지구가 앞질러 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너스가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리딩할 때 보면 그 비너스가 거꾸로 가는 비너스가 생겨요. 왜냐? 실제 우주 태양계는 계속 이 360도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그 역행하는 구간들이 생겨서 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컨셉들은 기초반 때는 안 할 거고 이제 그래서 중급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도 이제 그 레트로그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컨셉들도 이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이제 이렇게 실제 우주 태양계하고 우리가 보는 그 차트 태양계하고 좀 차이점을 혹시 하나를 몇 개를 찝어보라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 근데 이걸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과학 시간은 아닌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그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도면을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가지고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뭐를 기억해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트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차트는 뭐예요? 고정 차트. 딱 그 시간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별들의 포인트만 찍어 놓으니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트랜짓이라 그래서 움직이는 차트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 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는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그 컨셉을 말씀드리면 실제 별들은요.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실제 별. 아까 말한 방금 전에 봤던 실제 태양계는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화성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요. 금성도 지구도 실제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이 녀석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원리는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냥 실제로 그게 정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막 로켓 쏴서 막 그 금성에도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그러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긴 해요.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금성이에요. 금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성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기 금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태양 주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금성이 돌아요. 근데 뭐를 거꾸로 도냐면요. 지 혼자 돌 때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금성만. 나머지 애들은 근데 이게 로켓 쏴서 보지 않으면 실제로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는 얘가 이렇게 도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 혼자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자전을 시계 방향으로 얘만 혼자 돌아요. 그래서 또 이상한 가설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해성이 충돌해가지고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거꾸로 돌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맡겨놓을 일이고 어쨌든 모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실제로 지구의 자전도 어때요? 축을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돕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실제 우주의 별의 운행은 everything 딱 하나만 제외하고지만 어쨌든 그냥 everything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우주의 별은 everything 다 어떻게 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봐봐요. 지금 이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게 다 돌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우리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서 이 남점을 향해서 서 있잖아요. 사람이 보통 남쪽을 기본 방향으로. 왜냐하면 남북 바꾸면은 좌우 바뀌는 거는 뻔한 건 이치고 남점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라본다고 전제했을 때 태양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으로 중천을 지나가니까 남쪽에 서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 어떻게 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시계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래요? 밤에 달 봐봐요. 달도 이렇게 돌아요. 달만 그러냐? 금성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서울 하늘이 너무 흐끄무레져 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금성은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봐요. 금성이라고 해서 금성도 사실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동도 조금씩 크랙 이동도 그렇고 하루의 자전 이동도 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컨셉을 쭉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차트 트랜짓을 돌릴 때 시간이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돌릴 때 이 방향으로 돈다라는 걸 얘기 드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12개의 사인을 아까 잠깐 차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12개에서 사인을 얘기를 드렸고 우리 지구에서 이게 지구 땅입니다. 지구 땅에 이렇게 별이 그 천구라고 불러서 하늘에 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가정을 하면 이게 위에 우리 그 작은 곰자리 이게 북두칠성이잖아요. 그죠? 북두칠성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이렇게 별들이 사실은 이 천구에 1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원형의 천구 속에는 수없이 많은 별자리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12개만을 뽑아서 사용을 해요. 점성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그걸 멈춘 사진을 보여드린 건데 화면이 지금 공유 잠깐만 돌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거 과학 이게 자바로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지구 수평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게 북위 40도니까 그 우리가
6, 7도, 7, 8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 별들이 작은 곰자리, 케페우스 자리, 검은고 자리, 허큘리스 기타 등등 많은 별자리들이 카시오페아 자리도 여기 있네요. 하지만 페가수스도 있고 근데 안드로메다 별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는 안 쓰고 뭔 자리만 쓰냐면 물병 자리 여기 있네요. 물고기 자리 여기 있네요. 이제 지금 태양이 뜬 거야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이게 태양이에요. 이 녀석이 태양. 여기 지나가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 있는 태양이죠. 그리고 양자리,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이렇게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가리켜서 황도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개자리, 사자자리 또 이제 태양이 쭉 이제 유시에서 술시 넘어갈 때쯤 되면 이렇게 또 처녀자리 이쪽에 동쪽에 보이고 해는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지만 계속 지구는 계속 자전하니까 또 들겠죠. 천칭자리 계속 이렇게 올라. 즉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서의 라인만을 가지고 우리가 12개를 지정을 한 게 12개의 자리예요. 12개의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로 잡아놨잖아요. 4월 달로 잡아놓은 때 태양이 어딨냐면요, 여러분들. 4월은 아까 월장 얘기할 때 우리가 사인 얘기했잖아요. 어딨냐면 양자리에 있는 거야. 태양이 양자리에. 그래서 차트에서 지금 시점으로 시간으로 기준으로 차트를 띄우면요. 이 에리즈 사인에 태양이 딱 그려져서 떠요. 여러분들 좀 이따 프로그램 띄운 다음에 오늘 날짜가 입력해봐요. 그러면 태양이 저 에리즈 자리에 딱 떠요. 하나도 안 신기하죠? 안 신기해. 하나도 안 신기해. 그냥 이렇게 도는 것뿐이에요. 뱅글뱅글 돌고요. 이게 달이 지나면 이게 얘가 움직입니다. 태양이 당연히. 그리고 이 별이 계속 돌고 12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황도를 중심으로 태양만 생각해서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이에 있었던 거에 보시면 앞에 이에 있었던 거 뭐 있어요? 그 태양계에 있었잖아요. 앞에 태양계에 이 라인을 태양만 도는 게 아니고 나머지 별들 수성, 금성, 화성, 지구,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이 모든 애들이 다 이 라인을 타고 돌아요. 이 라인, 실제로 여러분들 하늘에 쳐다보면 저 별들이 저 별자리 라인만 타고 다녀요. 금성도, 수성도, 수성은 안 보여. 실제로는 수성은 안 보이는데 금성도,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다 이 라인만 타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같은 라인의 궤도 속에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태양을 포함해서 나머지 별들이 큰 곰자리, 사냥개 자리, 목동 자리, 케페우스 자리 이런 쓸데없는 자리로 지나가는 거를 봤다는 사람은 그렇죠? 눈이 사팔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안 가요. 여기로 절대 안 갑니다. 목성이 허큘리스 자리에 목성이 떴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12개 라인만 따라서 돌아요. 오케이?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그 컨셉을 가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이것도 그 아까 했던 얘기하고 같은 컨셉인데요. 그냥 이 부분 제가 그냥 쭉 타이핑 치면서 뭔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게 뭘까 있을까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해드리고 싶었던 거요. 지금 이 차트는 제 점성 차트고요. 여기 있는 건 제 점성 차트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제 사주예요. 제 사주인데 사실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건 동양의 전통적인 우리가 하는 명조인 거고 이거는 서양의 차트예요. 그래서 많이 실제로 보기에는 엄연히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다른 컨셉이고 리딩도 다르게 리딩이 될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론이나 전통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은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둘 다 시간의 포인트예요. 그죠? 을묘년 경진월 임자일 갑진시라는 그 시간의 포인트고요. 이 차트에 기본적으로 태양이 토로스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캔서에서 라이징 했고요. 달이 파이시스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시간이란 개념을 우리는 뭘로 느껴요? 롤렉스 시계에서 느끼나요? 아, 저 롤렉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계에서 느끼나요? 저기 있는 저 벽시계에서 느끼나요? 맞죠? 핸드폰에 있는 시계 보고 우리 아침에 알람 내고 일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시계라고 하는 건 태양과 달과 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간들은 그 태양과 달과 별을 가지고 역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 쓰죠. 그 달력이 음력이냐, 양력이냐, 태음이냐, 태음 태양력이냐, 그레고리 역이냐,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역법 종류만 중국에 사용된 역법만 아마 박사 논문도 쓸 거예요. 아마 그거 비교해가지고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계산하는 계산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태양과 달과 별이라는 점에서는 틀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임자일 갑진시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로 5월 6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제 생일은 5월 6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여기가 음력으로 세는 나라에 와 있으면 저는 5월 6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미국 애들한테 네 생일 뭐야? 나 갑자일 갑진시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미국 애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포인트에 해와 달과 별은 지구인 모두에게 똑같은 포인트에 놓여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거짓부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태양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르다는 이제 언급이 됐다면 인간은 살면서 그게 고대인이든 중세인이든 조선시대 사람이든 현대인이든 여러분이든 모두 기질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죠? 저하고 한병원 선생님이 기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달라요. 네, 많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두 뒤에 선생님들, 노인도 선생님하고 김나연 선생님하고 성격이 외모가 다른 걸 떠나서 외모 다른 건 너무 다른 거는 뭐 유전적인 이유로 다르다 치더라도 성질이 기질이 다르잖아요. 할 말이 없다. 어쨌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알아요. 느껴요. 근데 그게 왜 다를까를 고민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질은 우리의 삶의 컨셉을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냐, 아니면은 공무원 기질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학자 기질이냐 이런 기질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기질이 다르고 그 기질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삶의 모양새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을 추론하는 거예요. 운을 추론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기질에 따라서 삶의 유형이 달라지고 그 유형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질들이 운명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다 보면 인간은 뭔 컨셉을 갖냐면 시간이 곧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명리가 나오고 그래서 점성이 나오고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다분히 운명론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죠?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이번에 다음 시즌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인류는 인간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인이 됐든 서양인이 됐든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뭐가 운명을 좌우한다? 시간이 좌우한다. 시간은 뭐다? 표현법이 달라서 그렇지 시간은 동양인, 서양인, 지구인 모두에게 에브리바디 똑같은 포인트를 가리킨다. 왜? 태양, 달, 별이니까. 네, 사설은 여기까지 괜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다음 주에 안 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네, 차트 용어 익히기. 이거는 사실 오늘 다 익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 달 남짓이면 이 중에서 뭐 한 서너 개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가시겠지만, 예, 2달, 3달이 돼도 예, 모르는 용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차를 사면, 예, 차를 사면 여기가 핸들이고 여기가 브레이크고 이게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는 최소한 알아야 되죠? 주유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나 뭔지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 예, 용어 명칭들은 다 달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이름 부르면서 갈게요. 서희연 선생님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안 졸고 계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처음 보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네, 어쨌든 차트 용어를 우리 한번 기억하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행성.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에요. 예, 여기 있는 가운데 링 안쪽에 있는 녀석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예, 그거의 영어 이름은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PLANET, 플래닛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행성이라고 부르죠. 이 중에서 이게 모두 행성 라인에 속해 있지만 행성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예, 저희 중학교 아들에게 이게 태양이 행성이야 라고 말하면, 아, 우리 아들은 과학을 잘 못해서 행성이라고 할 것 같아. 근데 행성이라고 중학생도 안 하죠. 왜? 태양은 항성이니까. 달도 행성이라고는 안 하고 위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중학교 수준의 용어에서 보면, 적지 마세요. 이건 모르시는 게 나아. 항성이냐 위성이냐라는 거 과학적인 의미에선, 예,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가지고, 예, 고정돼 있어서 항성이라고 태양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행성은 행할 행자 써서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을 도는 애들, 즉 뭐예요? 여기 있는, 예, 목성, 예, 화성, 수성, 금성, 토성, 이런 애들이 바로 정확하게는 행성이에요. 하지만 점성에서는 여기 있는 라인 애들을 다 행성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까지 포함해서? 태양과 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몇 개의 포인트, 이건 진짜 포인트예요. 이 어센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라러브 포춘이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라러브 스피시라는 포인트. 여기에 이제 노드가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까 봤던 노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포인트. 그죠? 이런 포인트들까지 다 포함해서 행성류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거를 영어로는 플래닛이라고 부른다. 영어 이름도 좀 기억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최대한 한국 이름들을 쓰려고는 노력을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외국 점성학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한국 책들 중에도, 이거 한국 책인데, 한국 번역책인데 여기에 한국말로 마스가 토로스에 있는 사람, 주피터가 스콜피오에 있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서 어센던트와 미드헤븐, 뭐 이렇게 그냥 영어를 한국 발음으로 표기를 해놔버린단 말이에요. 저자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분은 한국 스타일로 말하고 어떤 부분은 영어 발음 표기로 그냥 말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수업이 이제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서 공부를 또 하시게 되겠죠. 그런 시기가 또 오겠죠. 내년이나 뭐 내후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점성에 익숙해지면, 그럴 때 이 영어 단어를 알고 계셔야 그 책을 읽어 나가실 수 있다. 다음에 이제 태양이 있는 자리를 가리켜서 나의 별자리라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sunsign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이건 더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차트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뭔 선이냐면요. 여기 보면 태양의 끄트머리 점하고 여기 있는 토성의 끄트머리 점하고 각도가 몇 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60도. 60도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치면 이게 60도 정도 돼요. 이거를 60도라는 얘기가 각도잖아요, 각도. 그래서 각도를 실제로 영어로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도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도 각도고 영어로도 각도, 에스펙트, 그냥 각도입니다. 그렇죠? 이 토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달하고 이렇게
120도 각 이루거든요. 예, 120도 각을 이룹니다. 이걸 트라인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게 삼합이에요. 삼합. 일종. 여기 있는 개 자리와 이 물고기 자리가 삼합궁을 이루는 자리거든요. 동양의 삼합이 이거랑 똑같이 매칭돼요. 그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울 거지만 그런 삼합궁 그다음에 나머지 트라인 이루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 아까 여기 ASC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ASC 이게 뭐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라인. 그렇죠? 이거 제 차트네. 보니까 제 차트를 왜 여기다가 했지? 예. 근데 어쨌든 제 차트인데 예. 어떤 이걸 어센던트라고 불러요. ASCENDANT 어센던트라고 읽고 그중에 앞 글자 세 글자 따서 ASC라고 마크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번 볼 거니까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말로 의미는 뭐냐면 상승점. 뭐가 상승해요? 예, 태양, 아니, everything. every 행성들이 다 여기를 통해서 뜨겠죠. 왜냐면 지구의 지평선이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달도 거기서 떠오르는 거 맞잖아요. 금성도 거기서 떠오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지구의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점, 그걸 상승점이라고 부르고 상승점을 아까 미국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징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이징이 상승한다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징 사인이 뭐야? 라고 한다고 했죠. 상승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숫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5, 6, 7, 8, 9, 10, 11, 12, 12개 숫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집이라는 뜻이고 명리가들, 명리 용어랑 뭐하고 제일 비슷하면 궁과 제일 비슷합니다. 궁이라는 그 단어랑 제일 비슷해요. 하우스 개념이에요. 이게 궁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사실은 그 생황사절 12궁이 이 하우스랑 아주 흡사해요. 컨셉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생지에서 어떤 녀석이 생지일 때 내 재성이 생지일 때 생지 같은 스타일의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재성이 욕지에 빠지면 뭐 그쪽고 저쪽고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하우스예요. 그래서 내 별이 이 하우스에 놓이면, 내 별이 7하우스에 놓이면, 내 별이 8하우스에 놓이면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게 그런 생황사절 12궁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거랑 매칭은 아니지만 궁의 개념과 하우스는 같다. 이렇게 느끼면 되시고요. 이게 지금 상승점이면 제일 반대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지는 자리가 있겠죠? 술시가 되면 태양이 지는, 유술시가 돼서 넘어가면 지는 자리, 그죠? 거기를 하강점, 영어로는 descendant, DSC라고 약자를 좀 줄여서 적습니다. descendant. 그리고 여기에 까만 라인이 가로 라인이 있는데 세로로도 하나 까만 라인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양이 여기에서 상승점에서 어센던트에서 떠서 하루 동안 이렇게 질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보는 태양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벌써 헷갈리신다. 5분도 안 지났는데. 시계 방향. 우리가 볼 때. 이건 무조건 차트는 우리가 볼 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의 모든 행성들은 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즉 여기에서 태양이 떠서 이렇게 하강점으로 넘어간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여기 상승, 하강. 그러면 태양이 쭉 가다가 옷이 되면 뭐에 떠겠어요? 제일 높은 자리가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렇죠? 바로 이 까만 라인이 바로 뭐예요? 천중점. 하늘의 가운데. 우리가 중천에 해 떴다. 있나라 할 때 그 중천, 천중점. 영어로는 mid heaven이라고 말하고요. MC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어는 아닌 것 같고 그리스어나 아니면 라틴 계열에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이 MC는 미디엄 코엘리라고 하는 거에 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는 천중점 혹은 미드 헤븐, 하늘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인다.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그럼 이게 반대편 있겠죠? 천저점. 태양이 이제 자정이 되면 제일 끄트머리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저 끝에 천저점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뮨 코엘리라고 부릅니다. 이뮨 코엘리라고 부른다.
다 됐고 이 전체를 쭉 가르쳐서 우리는 그냥 차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차트. 차트라는 건 진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 지금은 군대도 다 PPT를 쓰겠지만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봉에다가 그 이 전지 붙여가지고 차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매직으로 진짜 오늘 그 이 작전명 막 쓰고 막 진짜 그런 이상한 놀이를 합니다. 차트 이렇게 펼쳐져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차트 중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휠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휠, 자동차 핸들 다 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휠이라는 말. 돌리는 이 동그란 바퀴라는 뜻에서 휠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여기 있는 건 사인이라는 건 다 아시죠? 아까도 한번 했으니까 무슨 사인, 무슨 사인, 무슨 사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양자리, 뭐 황소자리 말하는 사인.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이건 그 여러분들 기초반 때는 안 할 거지만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 보고 이거 뭐야라고 질문을 하시면 너무 기쁘겠지만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실 거예요. 관심 받기라서.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이집트 텀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이 나눈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텀, 이집션 텀이라고 부르는 라인인데 이게 이런 류가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어요. 데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몇 가지 종류가 더 있긴 하지만 그중에 이집션 텀을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종종 활용을 합니다. 근데 기초반 때는 저거는 안 쓸 겁니다만 차트에 항상 뜨니까 저게 뭘까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되셨나요? 다 외우셨어요? 이제 이거 지우고 물어볼까요? 뭔지? 네, 눈빛이 안 좋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